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놀란 가슴 쓸어내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뉴욕 번화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총격이나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불똥은 늘 이민자들에게 돌아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반이민 개혁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뉴욕 폭탄 테러로 시작합니다. 뉴욕 맨하튼 지하철 연결 통로에서 파이프 폭탄을 터뜨리는 테러 공격 기도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한 4명의 부상에 그쳤지만 미 전역에 성탄절과 연말연시 테러 비상이 걸렸습니다. LA를 포함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지하철과 철도, 대형 이벤트 장소,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 등의 테러 경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맨하튼의 폭탄 테러 기도가 대형 참사를 피했으나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는 미국 전역에 다시 한번 테러 비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맨하튼의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에서 출근 시간대에 폭발이 발생해 20대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이번 폭발을 테러 공격 기도로 규정하고 대형 참사를 피했다는 데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오전 7시 20분쯤 맨하튼 타임스퀘어 인근인 42번과 7번과 8번 애비뉴 사이에 있는 두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포트 오스리티역에서 타임스퀘어 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몸에 두르고 있던 성능 낮은 파이프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폭발로 용의자인 27살 아케이드 울라가 중화상을 입고 경찰에 체포된 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주변에 있던 시민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울라는 경찰 당국에 자신이 IS, 이슬람 국가를 위해 테러를 기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 아케이드 울라는 지난 2011년 부모 형제와 함께 방글라데시에서 가족 초청으로 이민 와 뉴욕 블루클린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록 대형 참사는 모면했으나 지난 10월 말 맨하튼에서 트럭으로 자전거 도로를 질주한 테러가 발생한 지 2달 만에 지하 연결 통로에서 폭탄 테러가 기도된 것이어서 뉴요커들은 물론 미 전역을 다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내 대도시들이 성탄절과 연말연시 테러 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지하철과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대형 이벤트가 열리는 현장, 스포츠 경기장, 인파가 많이 몰리는 레스토랑과 클럽 등 소프트 타겟에 대한 테러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테러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중무장한 기동타격대와 정사복 경찰병력, 방어장비들을 동원해 스포츠 경기나 공연이 많이 열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지하철, 교량, 공원 등 주요 장소에 대한 경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등 일부 경찰 당국은 드론 무인기를 띄워 철도, 교량 등 사회기관 시설에 대한 24시간 공중감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민자 출신들이 잇따라 테러를 기도해 체인 이민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체인 이민은 가족 중 한 명이 허가를 받아 미국에 오면 나머지 가족들은 초청으로 입국하는 방식을 말하죠. 이번 뉴욕 맨하튼 지하 통로 폭탄 테러 기도 용의자는 방글라데시에서 체인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체인 이민 폐지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하튼 지하철 연결 통로에서 파이프 폭탄을 터뜨린 테러 공격 기도 용의자가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로 확인되면서 체인 이민 폐지론을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맨하튼 항만 당구역에서 타임스퀘어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에서 몸에 두르고 있던 파이프 폭탄을 터뜨려 본인은 중화상을 입고 옆에 있던 3명에게 경상을 입힌 용의자는 올해 27살의 아카이드 울라로 확인됐습니다. 울라는 지난 2011년 부모와 형제자매 4명과 함께 가족 초청 이민으로 미국에 이민 온 영주권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울라는 F-43 사이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의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의 초청을 받은 것이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온 가족이 함께 그린카드를 받은 겁니다. 울라가 영주권을 받은 방법이 바로 한 사람이 이민 초청을 받으면 그 가족들이 줄줄이 이민을 오는 체인 이민입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에서는 체인 이민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맨하튼 폭탄 테러 기도에 대해서도 백악관의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체인 이민의 폐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민 단속 강화 조치뿐만 아니라 체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합법 이민 축소까지 연계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밀고 있는 레이즈 법안에 따르면 가족 이민 범주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18살 이하 미성년 자녀들만 가족 초청을 허용하고 나머지 가족 이민은 모두 폐지해 연간 영주권 발급을 절반이나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체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 폐지를 통한 합법 이민 축소만큼은 제외하고 드리머 보호법안을 성사시키려는 민주당의 입장이 이민자 출신들의 테러 기도로 계속 밀리고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RKTV 뉴스 김윤지입니다. 다음은 남가주 산불 관련 소식입니다. 이 LA 인근 산불은 대부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게티센터 인근 스커볼 산불은 지난 토요일까지 진화율 75%였는데 어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며 진화율이 10% 더 올라갔습니다. 스커볼 산불로 지금까지 422에이커가 전소됐고 주택 6채가 불탔으며 다른 12채는 파손됐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1명이 목에 큰 화상을 당했으며 다른 소방관 1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실마 지역의 크릭 산불은 진화율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릭 산불은 오늘 중으로 완전히 진화될 걸로 보입니다. 산불 발생 꼭 일주일 만입니다. 크릭 산불로 지금까지 15,619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또 60채 주택과 63채 건물 등 모두 123채 건물들이 불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타클라리타 지역 라이 산불은 진화율 93%로 역시 오늘 중으로 완전히 진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라이 산불은 6천여 에이커를 불태웠고 최소 6채 건물이 완전히 전소됐으며 다른 3채는 파손됐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던 재소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샌디에고 지역의 라일락 산불은 현재 진화율 75%입니다. 라일락 산불로 4,100에이커가 전소됐고 182채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한편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가 했던 남가주 대형 산불이 다시 강풍을 타고 번져 벤츄라 일대 산불은 하루 만에 여의도 80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우면서 여전히 강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길은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이 많이 사는 산타바바라 인근 부촌 몬테시토 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발화 2주째가 된 벤츄라 지역 토머스 산불은 산타에나 강풍을 타고 북서쪽으로 번지면서 하루 사이 5만 6천 에이커를 더 태워 현재까지 23만 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서울시의 1.5배에 달하며 뉴욕시보다 큰 범위입니다. 진화율은 15%에 그쳤습니다. 토머스 산불은 불에 탄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캘리포니아주 사상 5번째로 큰 규모의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불은 LA에서 북서쪽으로 120km 떨어진 산타바바라 카운티 몬테시토, 카핀테리아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약 5천 명의 주민이 새로 발령된 대피령에 따라 몸을 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몬테시토에는 토크쇼 진행자 윈프리와 엘렌을 비롯해 제프 브리지스, 로브 로우 등을 유명 방송인과 영화 배우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소방당국은 산불이 산타바바라 도심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치고 필사적인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60가구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을 비롯해 가옥 800여 채가 전소됐고 벤츄라 전체 주민 1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에 걸린 한인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도 감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국의 의료진 가운데 40%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도 쉬지 못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보도에 문지혜 기자입니다.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잦아지며 독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의료진 가운데 40% 이상은 감기에 걸려도 쉬지 못하고 환자를 진료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감염 관련 국제학술지 미국 감염통제저널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독감 시즌 동안
전국 2천여 명의 의사, 간호사, 약사 중 44%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도 최소 사흘 이상 근무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약사는 전체의 67%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상태로 손님을 받았습니다. 반면 간호사는 38%만이 감기에 걸린 채 출근해 그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피아 치유 선임연구원은 질병을 앓고 있는 의료진을 만난 환자들의 경우 전염 확률이 5배나 높아진다는 과거 연구 결과를 감안한다면 해당 통계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측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염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들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감염통제저널은 전국적으로 의료진 수가 부족하고 교대 근무 특성상 대체 인력을 찾기 힘든 것이 이들이 아파도 집에서 편하게 쉬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에서는 올 독감 시즌 건강하던 주민 2명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문지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